일본의 만화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많은 사람들의 친숙하고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거장이자 직접 만든 판타지 세계는 세대의 영혼을 위로하죠. 그의 작품들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마법 같은 세계와 가장 친밀하고 실제적인 등장인물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관객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 어른이건 아이건 간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할리우드에서 오스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여 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1990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일본 감독이며 미야자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죠. 일찍이 2001년부터 미야자키 하야오는 센과이치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바람이 분다로 제75회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했으며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죠. 그는 전쟁을 싫어했고 반핵투사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전범행위에 항상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혐오했죠. 2003년 그의 작품 센과이치로의 행방불명이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당시 한창 이라크 전쟁 중이었는데 그는 전쟁 중인 나라에 가기 싫다며 상을 받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을 거부했죠. 2013년 미야자키 하야오는 오스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며 제6회 명예 오스카 평생공로상에 이어 다시 한번 동부문 수상을 하게 되죠. 바람이 계곡 나우시카, 천공이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등의 작품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1990년대 후반에는 모노노케 히메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외로운 마음을 치유했던 그는 올해 81세의 생일을 맞게 되죠. 수많은 이들의 청춘을 함께했던 그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작가 요시노 겐자부로의 청소년 문학 소설이자 자신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원작으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매진하고 있죠. 수많은 은퇴 번복을 하였지만 이번 역시 은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손자에게 남길 만한 자랑스러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인터뷰하였죠. 2022년 2월에 원화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애니메이션은 원화만 다 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므로 아직 갈 길이 멀죠.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계속 작업을 하는 중이며 완벽주의자라 대부분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선보는 사람이어서 원화 작업이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죠. 고통을 겪은 자만이 희극을 쓴다는 말이 있듯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되어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게 되죠. 미야자키는 1941년 사형제 중 둘째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쿄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의 가족은 군수산업에 속하는 항공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쟁 후반의 물질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행복하고 순박한 어린 시절이어야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그의 마음에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데요. 당시 미야자키 가문이 생산하는 항공기 꼬리 날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임시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었고 전혀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말을 듣게 되죠. 어른들의 비리에 그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패전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 전쟁을 직접 목격한 경험들이 합쳐져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쟁이 시작되는 한 정의는 없다. 전쟁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고 인간의 추악한 본성만 나타난다. 며 평생을 반전 철학과 평화 정신을 견지해 오게 되고 훗날 그의 작품에도 많이 반영되게 되죠. 미야자키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고 허약하여 의사들은 그가 20세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체력이 약해 모든 운동에서 뒤처져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데다가 6세 때 그의 어머니는 결핵에 걸려 앓아 누워 낮은 자존감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했던 미야자키는 종종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걱정하는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만화책만이 유일하게 그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게 되죠. 어머니를 잃은 고통은 그를 밤낮 없이 울게 만들었고 그는 훗날 이 경험을 작품에 그리게 되는데 바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였죠. 극중 어린 소녀도 어머니의 보살핌을 잃지만 차이점은 항상 옆에 함께 웃고 놀아줄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친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친절을 가장 잘 인식하고 친절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며 극중 소녀와 관객들에게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드러움을 그려주었죠. 고등학생 때 미야자키는 모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일본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 백사전에 깊이 매료되었고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의 불씨를 틔우게 되죠.
대학 생활 동안 그는 종종 하루 종일 집에 박혀 그림 실력을 연마했으며 자신의 작품을 출판사에 보내기도 하여 연재도 하게 되지만 완결은 못 냈죠. 졸업 후 일본의 유명한 토에이 애니메이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며 풋내기였던 그는 원본 그림 디자인 등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맡아 회사 생활을 시작하죠. 바쁜 와중에 그는 틈틈이 자신만의 만화를 그렸고 고심 끝에 완성하게 되지만 데즈카 오사무를 표절했다는 조롱을 받고 분노한 그는 애니메이션으로 전향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간단한 도시락 한 끼를 점심반, 저녁반으로 나눠서 먹으며 작업에 몰입하며 여느 때처럼 작업 중이던 어느 날 회사의 선배인 오츠카 야스오에게 재능을 인정받게 되면서부터 점차 메인 프로듀서로 승격되어 같은 해에 토에이 최초의 TV 애니메이션인 늑대소년 켄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끝으로 토에이 애니메이션을 떠나게 되죠. 1979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첫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감독작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을 제작하며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그의 작품은 예기치 않게 흥행참패를 경험해보게 되죠. 당시 일본에서는 SF 영화가 대세였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는 진흙 냄새가 난다는 혹평을 받으며 점차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니메이션은 고사하고 생계에도 문제가 생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쿠마 쇼텐의 잡지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연재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대중들의 호평을 받게 되죠. 이후 편집장 스즈키 토시오의 소개로 도쿠마 쇼텐 그룹 창립자인 도쿠마 야스요시를 만나게 되는데 평소 그의 작품을 흥미롭게 보았던 도쿠마 야스요시는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각색하는데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타카하타 이사오를 위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태양의 왕자 제작 때부터 함께 작업한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인 타카하타 이사오와 함께 연출을 시작해 최초의 영화 애니메이션인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제작하게 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연출, 스토리 컷신을 모두 담당하며 노고 끝에 작품을 완성시키게 되죠. 비록 당시 관객수 91만 5천 명, 매출 7억 4천만 엔을 기록하는 등 극장 흥행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당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마이니치 등 일반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가 나오며 명작이라는 평을 받게 되며 미야자키 감독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천공이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귀로 기울이면과 같이 매우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며 더욱 확고히 입지를 굳히게 되죠. 1997년 미야자키 하야오는 구상만 16년, 제작에 3년, 예산 20억엔에 달하는 대작 애니메이션 영화 모모노케 히메를 감독하며 은퇴 후 2년 만에 복귀라는 입소문과 더불어 영화의 장엄한 장면과 절묘한 연출 덕분에 193억엔의 수익과 관객수 1420만 명의 대응행을 하며 그해 모든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우뚝 서는 기염을 토해내게 되죠. 대응행을 뒤로 한 채 그는 또 한 번의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후계자로 지명받고 있던 귀를 기울이면의 천재 감독 콘도 요시우미의 안타까운 죽음과 다카하타 이사오의 이웃집 야마다군의 흥행 참패로 다시 한번 은퇴를 번복하게 되죠. 1986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번의 은퇴를 선언했지만 매번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며 그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은퇴 이후의 평범한 삶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다시금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창작 활동에 복귀한다고 하죠. 앞으로 개봉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그의 은퇴 번복 작품으로 어떠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지에 대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지금도 손그림을 고집하는데요. 자신이 구축한 애니메이션 왕국에서 그림의 모든 프레임에는 그가 평생을 바친 애니메이션 경력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은 그래픽 기술로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손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화가의 감정을 동반하며 모든 성과 세계는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순수함을 지키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따뜻하지만 무겁지 않고 현실적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따사로이 다가가죠. 그의 작품에서 관객들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이 졸업생이고 미래를 계획하거나 불안할 때 마녀배달부 키키의 상황과 다소 비슷하고 누군가를 짝사랑하여 좋아하고 수줍어하고 혼자 행복해하는 모습은 이웃집 토토로에서의 간타와 흡사하죠.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의 하울과 같이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하며 혹은 결혼을 하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이웃집 토토로에서 메이 아버지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배울 점이 있기도 하죠. 이처럼 그의 애니메이션은 사람의 마음에 너무 가깝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그러나 그의 애니메이션이 단지 따뜻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그는 작품에서 환경 보호를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벼랑 위의 포뇨에서 쓰레기 바다를 그려냈고 영화 붉은 돼지에서는 전쟁에 대한 증오와 죽은 병사들에 대한 애도도 담겨 있죠.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우츠노미아는 공습을 당해 시 전체의 65%가 파괴되었고 이를 목격했던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때의 기억을 살려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그려내기도 했고 폐허와 전쟁 또한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장면이 되었으며 또한 그는 아베 신조가 위안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죠. 이렇듯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는 아이들이 꿈꾸는 동화의 왕국이자 어른들이 갈망하고 도달할 수 없는 낙원이며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주옥 같은 대사들은 짙은 여운을 남기며 가슴을 울리기도 하죠. 한 인터뷰에서 기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동기에 대해 묻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으면 좋다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